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2019년 1월 세법 개정안입니다. 네,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려고 준비 중이신가요? 자, 요번에 2019년 1월 8일 날짜로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고 계시거나 또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8년 이제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1월 8일 날짜로 발표가 됐습니다. 요건 이제 요약본인데요. 실제로 양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많은 양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이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주택 임대 사업자에 관련된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되고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2019년 1월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에 관련된 내용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임대료 인상 연 5% 이하로 할 것.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단점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연 5% 이하로 해야 합니다. 그게 전세든 월세든 내가 임대 사업자를 낸 주택에 대해서는 연 5% 이하로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인상을요. 물론 이건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연 5%를 유지해야 됐었는데 바뀐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임대 의무 기간 4년이면 4년, 8년이면 8년 그 임대 의무 기간에 대해서만 연 5%를 하고 의무 기간이 끝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바뀐 내용은 뭐냐면 임대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도 이것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팔기 전까지는 항상 연 5%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즉 내가 한번 임대 사업자를 냈던 것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이 끝나도 그냥 쭉 팔기 전까지는 연 5%를 유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이제 불이익이 있을까요? 원래 우리가 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죠. 근데 이 연 5% 상한을 지키지 않으면 그 혜택을 안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대 사업자를 낼 때 그 혜택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혜택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지금 임대 사업자를 하고 계시거나 또 하시려는 분은 요거는 그냥 팔기 전까지는 연 5%를 유지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혜택들을 못 받는구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혜택이 있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이 부분을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조정 대상 지역에 이번에 뭐가 있죠? 내가 이거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예전에는 2년 보유만 하면 되지만 지금은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주택자가 한 주택만 갖고 있는 분이 이 한 주택을 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이것은 내가 거주를 하지 않아도 2년 거주한 것으로 본다 라는 이제 특례입니다. 혜택이죠. 그죠? 요 혜택이 있고요. 또 어떤 혜택이 있냐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이건 이제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낸 것이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임대 사업자를 내고 있으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 1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9억 이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죠. 자, 세 번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물론 이거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등록한 것에 대해서만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신 분들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5% 상한을 지키지 않으면 이 혜택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자를 내셔서 월세를 받게 되면 그 소득이 생기니까 그 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단기는 그 소득세에 대해서 30% 감면을 해주고요. 8년 중공고 임대 같은 경우는 75%까지 감면을 해준다. 굉장히 많이 감면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고 계신 것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5% 올리던 걸 갑자기 6% 올리게 되면 이 혜택들이 싹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셨다가 내가 지금 임대사업자를 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팔기 전까지는 상한 5%를 꼭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임대사업 기간 중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런 의문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임대사업자를 내고 있는데 이 내 주택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하게 되면 멸실을 하게 되죠. 그럼 내가 의무기간이 8년인데 4년 동안 열심히 임대사업을 하다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의무기간이 끝나잖아요. 임차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중간이 멸실이 되면 의무기간이 충족하지 않는 걸로 봐서 이제 페널티를 받았었는데요. 요번 이제 개정안에서는 이게 좀 이제 완화된 거죠. 즉, 이제 관리 처분 인가일 전 6개월 또 준공일 후 6개월은 그 임대 기간에 이제 포함을 해준다는 거죠. 단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 임대한 기간만 산입을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재건축 아파트예요. 그런데 내가 임대 의무 기간이 8년인데 이제 4년 동안 하고 관리 처분 이후에 이제 철거를 하게 돼요. 그러면 8년을 못 채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관리 처분 이후에 이제 착공을 하고 이제 준공이 되겠죠. 그러면 준공 후에 나머지 4년을 이제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4년, 준공 후에 4년을 채우면 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임대사업자를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임대를 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임차인을 빨리 채워넣어서 다시 임대사업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임대사업 기간 중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철거 전에 기간을 인정을 해주고 준공 후에 6개월 이전에만 다시 임대 개시를 하게 되면 앞에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기간을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단기를 장기로 변경 시 임대 기간 인정.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4년 단기가 있고 8년 장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임대사업자를 보면 단기는 이제 혜택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준공고 임대인 8년짜리를 해야만 여러 가지 혜택들이 더 많죠. 그래서 4년을 했던 분들이 8년 장기로 이제 전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임대사업 기간에 이제 50%만 인정을 해줬어요. 만약에 내가 앞에서 4년을 했다고 하면 내가 장기로 바뀔 때 이 4년을 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 4년에 50%인 2년만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기존 임대 기간을 모두 인정을 해줍니다. 보통 이제 단기가 의무 기간이 4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4년을 하다가 내지는 3년 하다가 장기 임대 사업자로 바꾸게 되면 그 앞에서 했던 이제 3년이든 4년이든 이걸 다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단 최대 이제 4년을 한다는 거죠. 내가 단기 임대 사업자를 냈다가 만약에 의무 기간이 4년인데 6년을 했다고 치면 그 6년을 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제 4년까지만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네, 마지막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임대사업자 하고 계시거나 또 하려는 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재산상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존에는 거주기간 충족 시 횟수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에서는 평생 1회로 이제 제한을 둡니다. 자, 이 뜻인지 무엇인지 제가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정 전에는 어땠냐면 굉장히 좋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보신 것처럼 내가 임대주택을 두 채를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건 이제 두 채든 세 채든 네 채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본 겁니다. 두 채를 갖고 있고 이 상태에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이 있다고 하면 나는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 왜냐면 임대사업자를 낸 이 주택은 1세대 1주택 주택수를 산정할 때 두 개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1세대 1주택자였죠. 그래서 2년 거주 요건을 맞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또 한 개의 주택을 매입을 해요. 그래서 이걸 또 역시 2년 거주 요건을 갖춘 다음에 매각을 하게 되면 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고 있는 이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다음에 내가 여기 들어가서 2년을 다시 거주하게 되면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죠.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하나도 내가 역시 의무 기간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2년을 살게 되면 이 주택 역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든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든 이 요건만 맞추면 내가 계속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죠. 굉장히 좋은 절세 방법이었죠. 그런데 개정 후에는 이게 이제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개정 후에는요. 여기 보시면 똑같은 이제 조건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두 개의 임대주택을 갖고 있고 이분이 A주택을 갖고 있어요. 최초 주택입니다. 그러면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2년 거주하면 이건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주택을 사서 요걸 내가 2년을 거주한 다음에 팔게 되면 예전에는 2년 거주 요건을 맞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두 번째 이후의 주택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1세대 주택 비과세를 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최초 주택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이제 이거를 팔고 나서 임대주택이 2개가 있으면 이전에는 요 주택에 들어가서 내가 2년을 거주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2개를 갖고 있든 3개를 갖고 있든 맨 마지막 남은 하나를 내가 들어가서 거주를 하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는 1세대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A, B, C, D 해서 내가 임대를 주고 있는 거 또 내가 구입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2년 거주 요건을 맞추게 되면 전부 다 1세대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다 그랬죠? 네. 거주하는 주택은 최초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구입해서 2년을 거주한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내가 2개를 갖고 있든 3개를 갖고 있든 원래는 내가 임대 의무기간을 맞추고 들어가서 2년 거주하면 이것도 전부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중간에 있는 거는 받지 못하고요. 맨 마지막 하나 남은 것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서 살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뀐 것들이 이전에는 전부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하는 주택은 최초 주택 그리고 임대주택은 제일 마지막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죠? 그렇지만 아셔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만 더 반복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2019년 1월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 주택 임대 사업자에 관련된 내용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네, 임대료 인상을 5%. 원래 있었죠, 5%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 그랬죠?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도 계속해서 지켜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자를 냈던 그 주택에 대해서는 팔기 전까지는 5% 인상 그 상한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 후에도 계속해서 임대기간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의무기간이 8년인데 내가 4년을 임대를 하다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중간이 비게 되죠. 그러면 새로 이제 준공 후에 6개월 이내만 다시 임대 개시를 하게 되면 이 앞에 내가 임대를 했던 이 기간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뭐였죠? 단기를 이제 장기로 변경 시 역시 모두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단기 4년을 장기 8년으로 바꾸게 되면 원래 50%만 인정을 해줬거든요. 요즘 이 단기를 장기로 바뀌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로 가야만 여러 가지 혜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요건 이제 좋아진 거죠. 단기를 장기로 바꿀 때 앞에서 했던 그 기간 최대 4년을 모두 다 인정해 준다는 거죠. 어차피 단기 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이 4년이잖아요. 그 4년을 100% 다 인정을 해줘서 장기로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장기가 8년이면 앞에서 4년 했다고 하면 장기로 변경한 후에 4년만 더 운영을 하게 되면 이 혜택을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 뭐냐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내고 있는 주택들이 있을 때 내가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만 거주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세 번째가 됐었는데 이제는 최초 거주주택만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임대사업자를 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맨 마지막에 내가 하나 남은 것들을 들어가서 2년 거주를 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이제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세법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고 계시거나 하시려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꼭 숙지를 하시고 임대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모든 혜택들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발표 내용,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튜브 밑에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그걸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이 세법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정책 또 세금 정책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 많이 속상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속상한다고 해서 바뀔 게 없어요. 그죠? 어차피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은 내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속상해 하기보다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기 대응을 할지 이 고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갖고 산다고 하면 너무 힘들죠. 어차피 이거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외부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공자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불평이 아니라 이런 게 생기면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을 대안을 찾을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이런 외부의 환경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떤 대안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